오늘은 부모님을 돌보는 중장년층 돌봄자들을 위한 자기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 돌봄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봄자는 곧 돌봄의 도구이자 주체이므로 돌봄자가 쓰러지면 돌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부모를 잘 돌보기 위해 돌봄자인 나를 지치지 않게 관리하는 요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건강관리. 내 몸 돌보기는 돌봄의 출발점입니다. 부모 간병에 전념하다 보면 식사를 대충 하거나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해서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돌봄 일정이 바쁘더라도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가능한 한 영양분을 챙겨 드세요.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은 피로 회복의 필수이므로 밤잠을 설치게 된다면 낮에라도 교대하여 수면을 보충해야 합니다. 틈날 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등 운동을 해서 몸의 긴장을 풀고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를 부축하거나 들어올릴 때 요령이 없으면 돌봄자의 허리나 관절에 큰 무리가 갑니다.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하는 가족을 위한 돌봄 기술 교육에 참여해 자세 교정, 환자 이동 기술 등을 배워두면 내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 신호도 방치하지 말고 치료하세요. 돌봄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내 건강이 곧 부모님 건강이라는 마음으로 내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심리적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돌봄자도 행복하고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돌봄에 헌신하는 자신을 스스로도 존중하고 격려하세요. 하루 24시간 긴장 상태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의 쉼표를 찍는 습관을 들이세요. 취미 생활이나 여가를 죄책감 갖지 말고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드라마를 1시간 보는 동안은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다든지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또는 짧은 외출도 도움이 됩니다. 근처 공원 산책, 시장 보기,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기 등 잠깐이라도 일상을 벗어나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휴식 시간에 대해 나에게도 이럴 권리가 있다고 마음 편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 상태가 안 좋으면 돌봄자가 쉬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끼지만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충전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도 각자 찾아 실천해보세요. 감정을 꾹 참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로 울거나 운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참고만 있었다면 혼자 있을 때나 신뢰하는 친구 앞에서 한번 울며 속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훌륭한 감정 해소 수단입니다. 화가 많이 쌓였다면 쿠션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신체적인 방식으로 표출해도 됩니다.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만약 우울감이나 불안이 지속되고 일상 기능이 떨어질 정도라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요즘은 우울증도 당뇨처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뿐입니다. 상담 치료나 필요시 약물 치료를 통해 돌봄자가 제정신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모님께도 더 나은 돌봄을 드리는 길입니다. 사회적 교류 유지. 돌봄에 전념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 등을 거치며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했으니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부모님을 뵙고 식사하는 자리도 만들어 보세요. 친구 입장에서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초대하면 반갑게 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동네 친지나 지인이 있다면 잠시 부모님을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동안 잠깐 외출했다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기꺼이 도와주려 합니다. 혹시 폐가 될까봐 미리 지레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호의에도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들만 있어도 돌봄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습득. 돌봄에 관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처음 부모 간병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지만 관련 정보를 찾고 배우다 보면 두려움과 혼란이 줄어듭니다. 앞서 말한 돌봄자 교육에 참여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간병 가이드북 등을 찾아 읽어보세요. 예컨대 아빠의 아빠가 되었다, 엄마를 간병하는 30가지 방법 같은 간병, 체험기나 조언을 담은 책들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도 간병 팁이 많이 나와 있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부모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돌봄이 수월해집니다. 치매 유형별 대응법, 뇌졸중 마비 환자 재활 방법, 욕창 예방법 등 구체적인 지식을 익히면 막연한 불안이 줄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자신감과 효능감이 생겨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주변에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 선배 돌봄자에 있다면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현실적인 태도와 자기용납.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벽을 바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부모에게 최선을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프로의 도움이 필요함을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전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모시는 결정도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집에서 모셔야 효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올가매지 말고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찾는 것도 부모님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을 하다 보면 내가 왜 화를 냈지, 좀 더 참아야 했는데 하며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봄자는 로봇이 아닌 인간이므로 때로 지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다음을 기약해야지 지난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만 하면 본인도 상처받고 돌봄 의욕도 꺾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세요. 다른 가족이 돌봄 방식에 대해 뭐라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떳떳하면 됩니다. 주변의 평가나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돌봄자 자신의 안정과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보면서 부모님을 돌보는 지혜로운 돌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돌봄의 상상력 서울시 50+ 재단